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직관 기적과정의 제이크입니다. 이렇게 다시 음성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벌써 가을이네요. 한참 열대야된 무더위다, 폭염이다 이렇게 하던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하늘은 높아졌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태풍이 또 온다고 하죠.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뭐 대비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어, 오랜만에 음성으로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우리 카페에서는 최근에는 좀 정치적인 문제, 시사적인 그런 이슈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거북한 분들도 물론 계실 것 같고, 또 제가 하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려운 분들도 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성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치와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도 사회를 밝게 하겠다 이런 점이 좀 있고, 정치도 역시 마찬가지고 해서 지향하는 목표는 굉장히 유사하고, 또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또 크죠. 그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완전히 모든 게 다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영성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굉장히 사람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점은 또 있죠. 종교에 대해서, 그 정치에 대해서 말씀하다 보면 20년, 30년, 30년, 40년 이게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부자지간 또는 가족끼리라 하더라도 정치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면 쉽게 화합이 어려운 그런 점이 좀 있죠. 그만큼 뭔가 인간의 마음을 강력하게 사로잡는 그게 좀 있습니다. 심지어는 평범한 그 현숙한 가정주부가 종교에 빠져서 아예 집을 나가서 종교 집단에 가서 생활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때문에 무리를 빚는 그런 신흥 종교랄까 그런 것들도 좀 있어 보이고, 또 종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영성단체도 좀 있고 그러죠. 그만큼 그 종교와 영성은 굉장히 사람을 강력하게 지배하는 그런 점이 좀 있죠. 물론 그런 건 거의 대부분 다 사입이라고 봐야죠. 왜 사입이냐면은 진정한 영성, 진정한 종교는 개념을 넘어서는 거죠. 개념을 넘어서는 데 의미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개념에 매몰되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개인을 가지고 우상화한다거나, 누가 어떤 신통한 무슨 기술이 있다거나, 누가 특별히 이인이다, 남들이 못하는 걸 한다 하는 식으로 우상화하거나 기타 등등 이런 경우로 개념에 빠지는 거죠. 개념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 되고,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영성의 목표고 종교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개념에 빠지게 하는 것은 진정하고 바른 영성이나 종교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어떻든 정치와 종교는 이렇게 강한 그런 그 사람이 강하게 어필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정치와 종교는 쉽게 말을 꺼내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게 좀 있긴 하죠. 그런 점에서는 뭔가 우리 카페에서 정치 문제를 다루는 게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물론 볼 수 있습니다만은, 대신에 또 한편으로 보면 정치라는 것은 우리 삶을 강력하게 규정하기 때문에, 규제하기 때문에 누군가 나서 말을 이렇게 해야만 바로 잡히든가 아니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아예 아무도 말을 안 하면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번에 촛불 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났다시피 누가 뭘 하든 아무도 촛불을 안 들고 아마 다 집에 가만히 있고 다 생업에 종사만 했으면 계속 그렇게 흘러갔겠죠. 정유라는 계속 이대 졸업했을 것이고 아시안게임 출전한 걸 가지고 뭐 어떻게 했을 것이고 나중에는 뭐 정유라가 장관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 당시 보도로 보면 IOC 위원까지도 노리고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승마를 가지고 이화여대까지 집어넣고 졸업하고 돈의 힘으로 또 IOC 위원까지 노리고 뭐 모르죠. 어디까지 갔을지는. 그래서 수많은 그것도 하나 입시 비리에 하는 전형적인 경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많은 부조리가 판을 치고 있어도 아무도 말 안 하게 되면 세상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 혼탁해지죠.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대략 고구려, 아니죠, 고려 시대부터 외구의 노략을 받았죠. 그러면 고려 대략 중기부터 시작하면은 1100년, 1200년대부터 시작을 외구의 침입을 받아서 고려시대 내내 이어졌고 고려가 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조선시대에 와서 또 했고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뭐 정유재란 일어났고 그러고도 계속 그 일본의 침략을 받았고 결국은 일본의 나라가 망하게 됐죠. 1200년대부터 대략 본다면 1200년대부터 시작해서 1910년 1800년 말, 그러니까 600년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당하면서도 대비를 안 했다.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죠. 어쩌다 100년 당한 것도 600년 동안 계속 침략을 당했으면서 대비를 세우지 않고 결국 나라 망했다 이런 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문제는 이게 당시 집권자들만의 잘못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 백성들이 거기에 만족하고 아무도 나서서 말을 안 하니까 계속 그렇게 비리 집단이 정권을 잡고 600년 동안 이렇게 한 거겠죠. 물론 조선시대 자체가 고려시대 자체가 비리 왕조라고 한 건 아니지만 왕은 왕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밑에 신하들 같은 경우는 탐관오리 이런 거 계속 있었고 고려말 같은 경우는 일부 귀족의 땅은 산천을 경계했다. 몇 번째 이런 수준이 아니고 아예 무슨 산과 무슨 산 사이는 다 우리 땅이다 이런 식으로 산천을 경계를 했다 하죠. 그리고 땅 하나에 주인이 9명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거죠. 농민이 농사를 지으면 지금은 주인이 자기 자신이거나 아니면 나라에 세금 바치는 거 소작을 한다 하더라도 주인이 한 명이죠. 근데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면 주인이 9명이니까 9명한테 갖다 바쳐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조선시대 탐관오리들 엄청나게 부패가 심했죠. 특히 이조 말기로 오면서 더 심해졌고 당시에 1800년대쯤 외국인 선교사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그 조선 말기에 관리들의 그 부패한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특히 민비 때 오면 아주 왕실 자체가 노골적으로 나라보다는 민씨 가족을 위한 것처럼 이렇게 됐었죠. 최근에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도 나라보다는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많이 했다 이런 말이 좀 많이 있죠. 그 최고 권력자나 또는 그 밑에 있는 권력자들이 나라보다 개인의 어떤 치부를 더 생각하게 되면 급속도로 나라는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누가 무슨 잘못을 하든 다 조용히 있었다 그러면 계속 순간 일시적으로 자기 몸보신을 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이런 것도 요새 미국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만 어떻든 그래도 민주주의를 해서 정당하게 자기 권리를 갖고 이렇게 사는 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수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죠. 가만히 있으니까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든 그 국민들이 나서서 뭐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선택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단지 정치 얘기를 하면서 뭐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서로 말싸움하거나 서로 근거와 팩트만 말하면 되는데 근거 팩트 의견만 말하면 되는데 감정적인 서로 말을 한다든가 민심 공격한다든가 이런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건 그냥 말싸움밖에 안 되고 시간 낭비밖에 안 되는 거죠.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렇지만 건설적으로 나라가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말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런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영상 카페라 해서 정치에 완전히 무관심한다는 거는 오히려 직무유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카페 모든 회원들이 다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하면 완전히 정치 카페로 바뀌겠죠. 그렇게까지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라지 강의도 나오죠. 부패한 정부에 복종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죠. 모든 통치는 자기 통치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서서 이렇게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부패한 집단이 권력자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통치는 자기 통치가 맞죠. 물론 순간적으로는 아니지만 약간의 시간을 두고 길게 보면 모든 통치는 자기 통치죠. 또 히틀러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밑에 사람들이 히틀러가 하는 명령을 듣지 않았으면 그게 안 됐겠죠. 현재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정은 집단이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저항을 하면 못하는 거죠. 왜 저항을 못하는가? 목숨이 아깝기 때문이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이 아까워서 저항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북한 주민의 한 30% 정도만 해도 목숨이 아깝지 않으면 저항하면 바로 무너지겠죠. 독재자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영성을 카페 영성이를 간다 할 경우는 더욱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치 문제 외에도 우리 카페가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기적과정 공부하고 라즈 강의 공부하면서 많은 도움이 됐고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 있었는데요. 가장 큰 도움이라 하면은 제가 듣기 명상법이라고 카페에 올린 그런 내용이죠. 듣기 명상 자체가 기적과정이 나오거나 라즈 강이 나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쭉 라즈 강의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해낸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죠. 꾸준히 매일 기적과정 공부하고 워크북 가급적 하시면 굉장히 좋죠. 또 달력형 워크북도 걸어놓고 자주 보시면 굉장히 마음을 단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명상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와칭보다 좋은 명상법 또는 유사한 이름으로 명상법에 대해서 적어놓죠. 라마나 마하라시의 자기탐구법, 또 니사타 마하라지의 내가 있구나, 내가 있구나 라는 느낌의 주의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명상법도 꾸준히 실천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좋은 게 와칭을 하려면 생각을 해야 되고 뭔가 생각하면서는 그 와칭을 할 수 없는데 이거는 생각하고 말하면서도 명상을 할 수 있는 건 장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데 단지 끈기가 있어야 되겠죠. 귀찮아서 안 하게 된다라든가 이러기 쉽기 때문에 어쨌든 꾸준히 이 명상법을 실천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다시 음성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런저런 좋은 의견 있으면 과감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제이크였습니다.